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체크리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이제 한국이 산유국 될까라는 소식 속에 관련주들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챙겨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 대표님, 네. 어제 무더기 상한가 가는 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좀 네. 새로운 테마주로서 좀 급부상이 되는 것인가도 궁금하고 사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잖아요. 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거기 가스 나왔습니다. 계속. 이미 있다 예, 그러더라고요. 이미 있던 데고요. 우리나라 산유국인데 워낙 양이 적어가지고 그냥 그 포항 일대에서만 좀 썼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 근처에서 이제 또 탐사를 해서 더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뭐 말이 많습니다. 그 탐사 업체가 뭐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직원이 10명? 10명밖에 안 되나요? 네, 뭐 그런 회사라고 해서 이건 뭐 사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실제로 이걸 탐사해서 캐내기까지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이제 뭐 어제 애널리스트는 뭐 본격 탐사 해봐야 27년, 28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어제 또 오후에 발표한 걸 보니까 뭐 이번 올 하반기부터 탐사를 시작하겠다 바로 예 시추를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시추한다는 건 구멍을 뚫어서 이제 기름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건데 예. 그 과정을 거쳐서 그 탐사를 하는데 보통 한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뭐 이거를 기름이 나왔다고 바로 뽑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이제 저 화면에 보이는 저런 것들을 이제 막 그 세워야 되죠. 해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F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큰 구조물을 설치해서 거기서 기름을 뽑아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발견돼서 진짜로 이게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어제 이제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한 거죠.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테마 등장으로 보고 있고요. 산유국 테마. 네, 산유국 테마죠. 근데 이제 그 테마 안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지금 한국석유나 흥국석유나 이런 회사들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사실. 근데 이거 아니어도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그 감산 연장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럼 뭐 유가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감산 연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우디 자체가 감산량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얘기는 감산량을 줄인다는 건 생산을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요도 생각보다 늘지 않고 있고 미국이 휘발유 소비가 줄고 있다. 예. 하이브리드카를 많이 타고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앞으로 미국의 휘발유 소비가 줄 거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회복에 기대를 하지만 생각보다 유가는 지금 못 올라오죠. 그 이유는 여전히 수요단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 70불대에서 80불 초반까지 거기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대부분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전이 개발돼서 진짜로 저는 예, 우리나라가 산유 반열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아직은 테마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진짜 수혜주, 탐사할 때 필요한 수혜주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찐 수혜주요. 예. 여러분 찐 수혜주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신다고 말씀 주셨으니 예.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임 대표님은 어제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관련주 좀 핫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뭐 굳이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기름이 나오면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석유 탐사를 시작한 게 이제 56년도서부터 이제 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뭐 국내 그 연근해에 대해서 지금 탐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포항 인근이 이제 지질대로 보면 신생대 3기층이다라고 해서 지금 글로벌로 이제 석유 매장량의 한 60%가 묻혀 있는 게 이런 신생대 3기층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가 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관련돼서 계속 뭐 포항 쪽은 계속 탐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지금 탐사했던 게 뭐 안 나온 경우도 많고 나와도 이제 경제성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이제 뭐 정밀 탐사하고 뭐 20년 전보다는 과학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시추에서 나올 확률이 20%입니다. 그러니까 80%는 안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원유 관련된 시추 확률로는 20%가 상당히 높다라고는 하지만 이걸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20%는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할 때 상당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형태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시추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있는 것 같다라는 거 뉴스 하나만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이제 많이 움직였던 게 이제 석유 유통, 그다음에 이제 지역 LNG 회사들 뭐 이런 데인데 이런 회사들이 과연 석유 시추하는 거와 관련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시추해서 갖다 쓰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추와 관련된 거는 전혀 무관한 회사들인데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LNG를 이제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수입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운반 가격이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다라고는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전 개발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가스전이 개발했던 게 동해가스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998년도에 그 발견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2004년도부터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지금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이 내용들이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추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뭐 당장 뭐 경제성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속치 움직이고 있는 네, 시세가 좋은 종목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네, 대신 기대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이제 이런 산유국 관련 테마도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실체는 없지만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하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전도체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제 관련주들의 그렇죠. 흐름 움직이는 거 보면서 보면 그러죠. 진짜 실체는 없는데 기대감으로 날아가는 앞으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네, 그렇게 그렇죠. 매력도를 크게 느끼지 일단 못한다. 나와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계속 뭐 나온다 하고 뭐 또 몇 년 끌 수는 있으니까. 그럼 현 시점 탑픽은 어디로 보세요? 꼽으실 수는 일단 있으신가요?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추와 관련된 기업들한테 관심 가시셔야 되는데요. 국내에서 뭐 시추와 직접적인 관련된 기업은 없지만 시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조선 3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HD, 현대중공업 뭐 그나마 만약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유는 이제 과거에 동해가스전에 그 개발 플랜트 관련돼서 그 납품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 해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현재 그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묻겠다라고 하는데 그 시범 사업을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시추와 관련된 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 기대감이 뭐 커지고 올해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관점에서 뭐 조선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이 탑픽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추를 할 때 좀 개발하는 업체, 그렇죠. 매출이 플랫폼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HD 현대중공업 탑픽으로 주셨고요. 자, 이 대표님, 이제 찐 수혜주 어디예요? 일단 뭐 시출하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심해에다가 그걸 뚫으려면 엄청나게 파이프가 길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튼튼해야 되겠죠. 이제 그거 유정용 이제 강관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찾아보니까 휴스틸 하나 있더라고요. 휴스틸. 시간외에서도 올랐어요, 그 정도. 예, 그래서 고부가 가치 유정용 강관, 뭐 그다음에 고강도 후육 강관, 후육 강관 그런 말이 좀 이상한데 후자가 그냥 두터운 후자입니다. 엄청 두꺼운 이제 관인데 강관 두께가 한 6cm? 6cm. 예. 엄청 두꺼운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테두리가 6cm라는 거죠. 이렇게 동그란데 이게 6cm 안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철의 두께가 6cm라는 거죠. 엄청 두껍네요. 6cm짜리 이렇게 구부려서 이 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기술인데 그걸 이제 주로 이제 이 회사는 강관업체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어제 상한가 같은 동양철관 이런 데는 배관이죠. 이제 이렇게 좀 얇은 관들을 만드는 데고 예. 주로 이제 뭐
어제 뭐 상수도 파이프 관 만드는 회사들도 올라갔던데 시스틸 뭐 이런 데인가요? 전혀 상관없는 데죠. 예, 그거는 이제 캐고 나서 이제 그 가스를 운반할 때 쓰는 관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땅 팔 때 쓰는 관은 아니다. 그래서 휴스틸 보셔야 되고요. 시추와 관련돼서 어찌됐든 기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구멍 뚫으려면 파이프가 필요하죠. 예. 네. 그러면 이게 가장 찐 수혜주가 아닐까. 계속 나올 때까지 열심히 휴스틸. 파이프를 열심히 써야 되니까. 그러면 휴스틸은 단기적인 관점 아니고 좀 넉넉하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뭐 또 뭐 기사를 보니까 어젯밤에 이제 어디를 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이제 앞으로 플랜이 나오겠죠. 정부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은 게 뭐 휴스틸 최근에 안 좋았죠. 관광업체들이.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뭐 매매를 해보실 수 있다. 대신에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할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예. 사실 어제는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 같다 하면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옥석 가리기 좀 철저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리고 들고요. 또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는 왜 타이밍이 왜 어제였을까? 뭐 이런 얘기도 다들 많이 하죠. 예. 그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얘기했을까? 2월에 이제 착수가 됐고 왜 하필 지금 그러니까 6월이냐? 뭐 저는 그래서 이제 약간 정치적인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 이런 거 발표한 거 아니냐. 굳이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시추에서 발견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시추할 거다라는 걸 발표를 해서 네. 예, 그거는 대통령이 할 게 아닌데 왜 했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좀 주목을 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 소식이 좀 전해지는 대로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아이템, 현대차 기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반등에 나왔던 현대차 기아였는데 현 시점에서 접근 가능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자, 먼저 임 대표님, 현대차 기아 접근 가능할지 여쭈고 싶고 일단 전일 새벽에 일본 차종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정행위했다라는 소식 속에 현대차 기아 오히려 수혜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현대차는 뭐 저평가돼 있는 게 뭐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아마 실적 관련돼서는 올해 계속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월달 판매도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1.9% 증가한 335만 6천 대.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2% 감소한 264만 대가 이제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차 SUV의 판매가 이제 호전을 보이면서 단순히 이제 완성차 대수뿐만 아니라 이런 차량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상당히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일단 뭐 지금 친환경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기차의 판매가 계속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5월부터 미국에서 미국 조지아에 이제 전기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첫 양산품이 5월 말일 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에서 기아 EV9을 이제 처음으로 출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는 아이오닉 5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만큼 과거에 이제 IRA 법원에 대한 이제 보조금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뭐 우려 섞인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번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뭐 그거에 대한 디스카운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현대차가 주주환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주환원율이 현대차가 25% 정도 되는데 지금 도요타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정도까지 이제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제 액션이 취해야 되는데 아마 배당을 증가하는 것보다는 아마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지금 시점에서 진입 가능하다 사인 주셨고 네. 자 그럼 이 대표님 2차 전지 여쭙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선 더울 때 사라라고 늘 강조 주셨는데 요즘 덥잖아요. 지금 사도 될지도 궁금하고 개인들이 비중 확대 계속하더라고요. 2차 전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일단 지금 당장 뭐 반등할 만한 거리가 없죠. 지금 보면 조금 판매량이 는 거,
예, 전기차 판매량이 근데 좀 가시적으로 늘었던데요. 네, 조금 근데 그게 대수를 보면 네. 예,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서 예, 일단은 판매가 다시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금 한 30% 정도는 하이브리드를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분간 조금 정체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다 보면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텐데 그럼 11월 달까지도 여전히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예. 9월 반등 예상. 9월 반등 예상. 그럼 어떤 종목 담을까요? 종목 하나만 말씀 주신다면요. 지금 현재는 현대차를 사는 게 오히려 낫지 현대차. 않겠나. 네. 지금 그래서 시장 기대보다 실적이 계속 좋은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대차가 왜 이 실적에 이렇게 잘 팔리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갈까? 예. 이미 너무 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가버넌스 이슈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너무 주가를 올라가는 게 대주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요. 현대 모비스 보면 꼼짝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밸류업이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주가를 누르는 대표적인 게 지금 현대차랑 LG전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27만 원대 이상은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성과도 잘 나오고 있고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드디어 유압식을 포기하고 전기 모터를 이용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게 현장에 투입된다는 얘기가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다. 로봇주 쪽으로의 온기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탑픽 현대차로 정리를 맞습니다.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시간 없는데 종목만 말씀 주세요. 네, 저는 삼보 모터스. 삼보 모터스. 네, 전기차 친환경차 요즘에 부품 판매 증가하니까 예. 아마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삼보 모터스 그리고 현대차 탑픽 챙겨가 보면서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